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운동량, 그 다음에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 그 다음에 각 역적과 각 운동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죠. 각 운동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역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각 운동량과 각 역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 운동량, 각 역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선역적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선운동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건 복습입니다, 복습.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고요. 선역적은 힘 곱하기 시간 혹은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됐는데 이걸 잠깐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써보면 요 MV2는 남겨놓고 요것만 저쪽 항으로 이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V1 더하기 적분 FDT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물체의 처음 시간의 선 운동량에 그 물체에 일정한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주면 그 다음에 선 운동량, 그 다음에 선 운동량은 최초의 선 운동량의 선 역적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사용을 하면 어떤 물체의 힘이 일정 시간 가해졌을 때 최초의 속도를 알면 그 나중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런 곳에 아주 쉽게 응용이 가능한 원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면서 각 운동량과 각 역적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고요. 여기 각 운동량은 뭐랑 이제 좀 매칭이 되겠습니까? 선 운동량하고 매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역적은 무엇과 매칭이 되겠습니까? 네, 선 역적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선 역적과 선 운동량은 질점이 선 위를 운동하는, 즉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였다고 한다면 요 가운동량과 각 역적은 어떤 질점이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운동을 하고 있다. 즉 어떤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질점의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원리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각 운동량과 힘의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다음 각 운동량과 각 역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각 운동량과 각 역적에 대해서 알면 이것을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임의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질점의 운동을 해석하고, 즉 예를 들어 이런 놀이기구가 있다고 하면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들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회전할 거고 이 사람도 회전할 거고. 그러면 이런 질점들의 운동을 해석한다. 운동을 해석한다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외력, 힘이 주어졌을 때 일정한 시간 후에 혹은 임의의 시간대에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딘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운동을 해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질점들의 운동을 해석할 때 그때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빵 쏘아 올렸습니다. 예, 얼마 전에 나로 성공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아무튼 지구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그 점점 멀어질 때 인공위성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정한가? 아니면 점점 빨라지나?
아니면 좀 느려지나? 어떻게 인공위성의 속도가 변하게 될지 예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F는 ma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뭐 공기저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F를 계산하고 가속도를 계산한 다음에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만들고 속도를 다시 적분해서 위치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적용해서 운동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우는 각 운동량과 각 역적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보다 쉽게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운동량과 각 역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운동량, 영어로는 angular momentum이라고 합니다. 선 운동량은 linear momentum이라고 했죠. 각 운동량은 angular momentum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각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점 O가 있죠. 이 점 O를 기준으로 하는 질점의 각 운동량은 여기 질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질점의 각 운동량은 선 운동량의 모멘트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질점이 있고 이 질점이 뭐 임의의 패스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이 질점이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점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 질점의 선 운동량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선 운동량은 뭐였습니까? mv로서 정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질점의 선 운동량은 mv가 되는 것인데요. 그건 선 운동량이고 각 운동량은 무엇이냐? 요 점 O를 기준으로 하는 각 운동량은 무엇이냐? 이 점 O로부터 이 선 운동량이 떨어진 거리를 곱하면, 즉 떨어진 거리 곱하기 선 운동량을 하면 그것이 각 운동량이 되는 것입니다. 단, 요 예제는 질점이 평면에서 운동할 때, 여기 XY 평면 있지 않습니까? 이 XY 평면에서 운동을 할 때, 그때 요 점 O로부터 이 선 운동량이 떨어진 거리, 직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떨어진 거리 곱하기 선 운동량을 하는 것이 바로 각 운동량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운동량 모멘트라고 하죠. 여기 에 모멘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점 O가 있고요. 이 점 O로부터 떨어진 어떤 곳에 질점 P가 있을 때 질점 P에 힘 F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고 하면 이 질점에 가해지는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힘까지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거리 곱하기 F, 거리 곱하기 F를 한 것이 모멘트죠. 돌림 힘, 이렇게 돌리는 힘, 모멘트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모멘트를 취한 것과 같다고 해서 운동량 모멘트라고 하고요. 혹은 각 운동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질점이 공간에서 운동할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페이지에서는 질점이 평면 위를 운동할 때라고 했잖아요. 질점이 이번엔 3차원 공간상을 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질점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질점의 선운동량은 mv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질점의 각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O가 있으면 그 기준 O에서부터 이 질점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 벡터 R, 외적, 이 질점의 선 운동량을 하면 그것이 바로 각 운동량이 되는 것입니다. 질점이 3차원 공간상에서 운동할 때의 각 운동량이 되는 것이죠. 여기 외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외적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벡터의 외적은 여러분들이 따로 벡터 공부를 할 때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라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가 공간상에 있어요. 이렇게 공간상에 있으면 그 U 벡터, V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U는 U1, U2, U3로 V는 V1, V3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U 외적 V 요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두 벡터를 외적을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벡터에도 수직이고 이 벡터에도 수직인 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평면이 있을 때 공간상의 임의의 평면입니다. 이 평면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외적하면 그러면 이 평면의 수직인 그런 벡터가 계산이 됩니다. 방향은 일단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향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어떤 벡터가 계산이 됩니다. U하고 V를 외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요 두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자,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두 벡터의 외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우선 맨 위에 i, j, k를 쓰고요. 이건 단위 벡터죠. x방향, y방향, z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는 u, u1, u2, u3를 놓고 그 다음 아래에다가는 맨 v1, v2, v3를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i 벡터의 앞에 성분은 i 벡터의 성분은 요 네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두 개 빼기 요 두 개 그겁니다. 그래서 U2 V3 빼기 U3 V2 이렇게 됩니다. U2 V3 빼기 U3 V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J 성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곱한 거 빼기 요거 두 개 곱한 건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U1 V2 빼기 V1 U2 맞죠? U1 V2 빼기 U2 V1 아니 U2 V1 네 맞죠 맞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 세 개의 단위 벡터로 이렇게 벡터가 계산이 되고 이걸 괄호로 표현을 하면 당연히 맨 처음 거 콤마, 두 번째 거 콤마, 세 번째 거가 되고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운동량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벡터하고 그쵸? 이 벡터하고 외적을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R 벡터하고 요 MV 벡터 요걸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MV 벡터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요 HO 각 운동량 벡터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질점의 기준점 O를 기준으로 한 위치 벡터 외적 선 운동량을 하면 각 운동량 벡터가 계산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는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은 다 아시죠? 힘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맞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의 미분이죠. 시간에 대한 미분. 그래서 F는 mv제곱, mv 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멘트는 무엇이냐? 즉 힘의 모멘트는 무엇이냐? 힘의 모멘트는 뭐예요? 어떤 축이 있고
혹은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그때 이 축 혹은 이 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돌림 힘, 이렇게 돌리는 힘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힘. 그것을 힘의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여기 질점이 있고 기준점이 있을 때 이 기준점으로부터 그은 이 질점의 위치 벡터 r, 이 위치 벡터 r과 이 힘 F와의 외적, R과 이 힘 F와의 외적을 하면 그때 모멘트가 나온다. 모멘트의 방향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시겠죠? 이런 모멘트면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모멘트는 모멘트 암과 힘의 외적이다. 요 R 벡터와 이 힘의 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조금 전에 mv 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 외적 mv 닷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가 각 운동량을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했느냐면 모멘트는 R 외적 mv 닷 이렇게 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뒤로 하고 일단 우리가 각 운동량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운동량 뭐라고 정의했었습니까? R 외적 선운동량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m은 사실 요것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m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상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0이 돼서 요거까지 미분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엄밀히 얘기해서 이거 다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a, b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아이고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 두 개가 단순히 스칼라 값이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지 벡터의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벡터를 공부하면 요거의 미분은 벡터를 공부하면서 좀 더 다시 증명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v는 뭡니까? v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v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r 외적 m r 닷 더하기 r 외적 m v 닷 요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러면 이 m은 스칼라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냥 밖으로 빼서 m 곱하기 r 닷 외적 r 닷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r 외적 mv 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벡터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같은 벡터의 외적을 하면 0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의 정의 자체가 두 벡터의 외적을 하면 이 두 벡터에 동시에 직각하는 벡터를 찾는데 이 벡터의 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크기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 벡터가 예를 들어서 외적해야 되는 두 벡터가 같다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0이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도 자동적으로 같은 벡터의 외적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요거만 남습니다. 이건 뭐였어요? 좀 전에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모멘트였죠, 모멘트. 예. R 외적 MV 닷 하면 요건 모멘트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각 운동량을 우리가 미분을 하면 모멘트가 나온다. 자, 이제 해결이 됐죠.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 해결이 됐죠. 각 운동량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각 운동량을 미분을 하면 그러면 모멘트가 나온다. 힘의 모멘트가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의 질점 말고 여러 개의 질점들이 모여 있는
이 질점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겁니다. 지금 보면 질점계라고 해서 좀 말이 어려운데 단순히 그냥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는 무수히 많은 질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질점계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질점계에 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외력이 한 개가 아니고 외력이 뭐 F1, F2, 뭐 F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외력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보면 어떤 기준점 O가 있을 때 이 O를 기준으로 각각 힘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질점까지의 거리 R1 외적 F1 하면 모멘트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도 각각 모멘트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멘트의 전체 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질점계의 각운동량, 즉 이 질점도 어떤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겠죠. 그럼 이 질점과 이 질점이 무게를 곱하면 선운동량이 나올 거고요. 선운동량의 위치 벡터를 외적하면 그러면 각운동량이 나오겠죠. 그 각각 각운동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각운동량들을 다 더한 것을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그러면 외력이 된다. 이렇게 힘의 모멘트와 각 운동량의 관계는 질점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 역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과 각 운동량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운동량은 뭐였습니까? 각 운동량은 위치 벡터, 외적, 선운동량.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운동량, 이것도 벡터니까요. 각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힘 모멘트가 나온다. 요 두 개까지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모멘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하면 dt분의 d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dt를 양변에 곱하면 여기서는 dt가 사라지니까 이것만 남겠고요. 다음 여기에다가 dt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수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어때요? 인테그랄만 붙여주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인테그랄만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t1에서부터 t2까지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각운동량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힘 F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선역적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죠. 여기서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을 우리는 각역적이라고 부릅니다. Angular Impulse. 그래서 이게 각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역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요거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요거를 우리가 좀 더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자, dx를 그냥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 사이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1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x가 되죠? 예, x이고 이제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다고 했으니까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를 빼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분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즉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dh를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dh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적분하는 거니까 h가 되겠죠. h인데 뭐예요? t2를 대입을 하고 t1을 대입하고 즉 시간 t2에서의 h 빼기 시간 t1에서의 h 즉 시간
t2에서의 각 운동량에서 시간 t1에서의 각 운동량을 뺀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선 역적은 선운동량 mv2-mv1. 우리가 요거 배웠었죠? 이거랑 똑같은 형태죠? 예, 똑같은 형태입니다. 요것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식이 수정이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초기 상태 T1, 초기 상태의 각 운동량에 각 역적을 더하면 그러면 나중 상태의 각 운동량이 된다. 이것이 바로 각 역적의 정의, 그 다음 각 역적과 각 운동량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각 역정과 각 운동량의 원리,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기준점 O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질점 P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질점 P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외력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모멘트도 없을 테고 각 역적이 0이 되겠죠. 즉, 각 역적이 0인 상태에서 그때 이 점 P의 운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우리가 궁금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각 운동량은 외력이 없는 상태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질점 P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역적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좀 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질점이 있고요. 이 질점이 어떤 점 O의 방향으로 이 질점에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힘에 의한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R 크로스 프로덕트 F라고 했죠? 근데 R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 벡터라고 그랬죠. F는 뭐예요, 지금? 이거랑 같은 방향의 벡터죠. 즉, 방향이 같은 두 벡터를 외적하면 0이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중심을 향해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각 역적은 0이 되니까 이 물체의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 때 쓸 수 있느냐면요. 좀 전에 맨 처음 예시를 들었던 지구에서 인공위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인공위성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이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MV1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외력은 없고요. 전혀 없고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입니다. 중력. 그런데 이 중력은 어때요? 이 지구의 중심으로 항상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즉,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각 역적은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떨어진 거리를 R1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R1 벡터 외적 MV1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각 역적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2,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의 위치를 R2라고 하면 R2 크로스 프로덕트 MV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위치를 알고 그때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 인공위성의 속도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리를 사용을 하면 예, 그렇게 응용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각 역적과 각 운동량에 대해서 필요한 이론은 다 이야기했으므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질점이 두 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질점은 각각 10kg입니다. 이것도 10kg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모멘트가 여기서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여기서 돌림 힘이 작용을 해요. 어떻게? 8t, 요건 t는 시간이에요. 8t 뉴턴 미터의 모멘트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떨어진 거리는 0.5m가 되고요. 그 다음 힘이 10뉴턴씩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4초 동안 지속이 될 때 그때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의 속도는 0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이론 뭡니까? 각 운동량에 각 역적을 더하면 나중 시간에서의 각 운동량과 같다. 이 이론을 우리가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시간은 0이라 그랬죠? 아니, 처음 속도는 0이라 그랬죠? 속도가 0이니까 어때요? mv1은 당연히 0일 테고 선 운동량이 0이니까 선 운동량이 0이니까 여기에다가 r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봐야 그러니까 r 외적을 해봐야 0이 되겠죠? 즉 맨 처음에 이 두 질점의 각 운동량은 0입니다. 이제 여기에 각 역적을 다 더하면 되겠죠? 보시면 어때요? 8t라는 모멘트가 계산이 있잖아요. 8t라는 모멘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0에서부터 4초까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때요? 10이라는 힘이 0.5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0.5가 바로 모멘트가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힘이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있으니까 두 개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이 모멘트가 0에서부터 4초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역적을 모두 더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느냐? 4초 후에 이 질점계의 각 운동량이 된다. 각 운동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각 운동량은 평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 그렇죠? 0.5 곱하기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떨어진 거리 곱하기 각 선 운동량이 될 텐데 선 운동량은 질점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렇죠? 질점 곱하기 속도, 거기에 떨어진 거리를 곱해서 이게 바로 이 질점 하나의 각 운동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점이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요거만 풀면 됩니다. 요거 풀면 2 곱하기 0.5는 1이고요. 10V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때요? 4t 제곱이 되겠죠? 4t 제곱인데 t가 4니까 t에다 4를 넣어서 4 곱하기 4의 제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10 곱하기 0.5가 5죠. 그쵸? 2 곱하기 5에 t로 적분했으니까 여기 t가 되겠죠. 적분하면. 그래서 4에다 t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4. 그렇죠. 요거 풀면 뭐예요? 요 부분을 다 더하면 104가 되고요. 그게 10V가 됩니다. 즉 4초 후의 속도 V는 10.4m/s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상으로 해서 제가 일단 동력학에서 1차적으로 목표로 했던 강의들은 모두 끝을 마쳤습니다. 질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질점은 회전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질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그다음 질점의 일률, 그다음에 각종 좌표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역적과 운동량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력학 학부 과정 중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강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강체 운동, 즉 강체의 병진 운동과 강체의 회전 운동, 강체의 3차원 운동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력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강체의 회전운동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루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적어도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부분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이 강체의 회전 운동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건 아주 좀 특정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 강체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어, 다물체계 동력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좀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동력학 강의 1차 목표한 것까지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